입니다. 오늘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제 183회 정기 산행 날입니다. 자, 그런데 대모산을 못 가고 오늘은 찾아가는 맨발 강의로 해서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상면의 한 야산인데요. 저희가 지금 밑에 주차장서부터 한 3, 40분을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임도였는데 거기는 자연 그대로의 흙길일 뿐만 아니라 황토길까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건강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너무나 지금 청량하고요. 지금 여기 기온은 한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유튜브 강의 직전에 양평 군수님께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셨고요. 특히 앞으로 양평군이 맨발의 도시로 그렇게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이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농업, 특히 그런 논길, 논두렁길을 좀 한 1m 정도로 넓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그 촉촉한 논두렁길을 같이 걸으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건강한 그런 벼를 직접 생산자로부터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름다운 길의 임도를 약 한 7, 800m 되는 임도를 황토길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양평면은 특히 청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도시에, 물의 도시에 만약에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흙길이 조성이 된다면 양평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 양평군 강상면은 아마 강의 위쪽이니까 이름이 강상면으로 돼 있나 보죠. 강상이 쪽이라서. 강상이 쪽이라서. 네. 지금 여기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지금 마치 산수와 같은 그런 경치가 경계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저기 한강인가요? 남강이요. 남한강이 멀리 보이고요. 양평 시내고. 그리고 여기 제33회 찾아가는 맨발 걷기 힐링 스쿨이라는 현수막까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최술래님을 모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상면의 대표 주민이신 최술래님 조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맨발까지 걷게 되셨고 그런 걸 잠깐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다래길 150에 사는 최순례입니다. 저는 맨발을 걷게 된 것은 부회장님 이소명 회장님의 그분의 돈을 따라서 걸었고요. 그분이 맨발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4년 됐고요. 그리고 또 걷고 나서 너무나 좋아진 게 제가 병이 참 많았어요. 종아리에 지나는 거, 족저근막염, 안구 건조증, 편두통, 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늘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지금은 맨발 걷기 4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우리에게 맨발을 무병으로 맨발 걷기만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만 우리가 살아주면 우리 사람들은 다 몸이 스스로 치료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고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이웃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 맨발을 걷게 하기 위해서 늘
저기 회장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부회장님 늘 스폰지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회장님께도,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이모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음으로 야무로 너무 도와주시고 또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순례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예요. 근데 뭐 지금 저 40대 아줌마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정말 건강하시고 결국 지난 4년간을 맨발로 열심히 걸으셔가지고 유방암으로부터 치유되시고 지금 무릎 관절염, 그리고 이 손발 저림, 루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다음에 또 뭐였죠? 저기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이런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편두통, 편두통, 안구건조증, 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좋아졌습니다. 자, 이 그야말로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몸의 상태, 그게 사실은 우리 순례님뿐만 아니라 지금 5, 60대 되는 모든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러한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발을 신고 사는 삶이에요. 삶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신발을 벗으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완전 깨끗하잖아요. 모든 혈액이 다 깨끗하고 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없어. 대사성 질환, 아까 질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고지혈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우리 이렇게 순례님처럼 몇 년 안에, 사실 몇 달부터 몇 년 안에 이렇게 건강한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자, 순례님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잠깐 한번 여러분들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고 지금 맨발로 안 걷는 등산객들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같이 맨발로 한번 걸으시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됐나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지나가시던 등산객들도 많이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치유의 증언을 듣기 전에 잠시 맨발 걷기가 왜 좋은가, 왜 지금 우리 순례님처럼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오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년 10개월을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들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엄청나게 고생해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완치됐지만 완치가 아니에요. 완치된 사람들의 5명 중 4명이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백신도 지금 접종하고 있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 원인은 바로 신발을 신고 사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조물주가 인간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수명은 옛날에는 짧았지만 질병에 고통 없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암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19세기 이후에 새로 생긴 병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들을 현대 문명병이라고 그래요. 왜 현대 문명병이라고 그러냐? 현대에 들어와서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럼 현대와 과거를 나누는 이 기준이 뭡니까? 왜 현대에만 이런 병들이 생겼느냐? 바로 현대에 들어와서 고무 밑창의 신발을 신고부터 이렇게 됐어요. 세계 최초의 고무 공장이 180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고무가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자, 서서히 널려져 가지고 미국의 운동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니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니커스가 186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대륙 고무신이 1922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다 고무신 신고, 우리도 옛날에 고무신 신고 살았잖아요. 자, 이 고무 밑창의 신발을 신고부터 우리 인간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접지가 차단이 됐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막 이 나무들이 산에 막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땅 속에서 물만 받아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땅 속에서 전자라는, 이 땅이라는 것은 생명의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거는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 전자를 받아야 우리 생명체가 그 생리적인 활동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물주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신발을 신고부터 그게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여러분들 암의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암의 원인. 암이 왜 생기느냐? 활성산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두산백과에서 쳐보시면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신장염 이 모든 질병들의 90%의 원인이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병들로부터 안 걸리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럼 어떻게 없애주느냐? 여기에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두산백과조차도 신선한 야채, 과일, 비타민 C, 비타민 E, 캐로틴 뭐 이런 거를 먹으면은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항산화 식품이에요. 그러나 그거 매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가질 못해. 옛날에는 맨발로 다 걷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도 집신이나 비단신이나 그거는 땅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무 밑창의 신발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활성산소가 다 땅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안 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 들어와서 이렇게 접지가 차단이 되면서 이 원리를 발견한 게 2010년도 처음 나왔어요. 2010년도에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은 300mV, 400mV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딱 땅을 맨발로 접하니까 0V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압계 가져왔으니까 여기 신발 신으신 분들 재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암이나 모든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럼 신발을 벗고 땅을 딱 접하는 순간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땅 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제로가 돼버려요.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낙뢰가 떨어지면 낙뢰는 수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피레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땅속으로 다 빠져버려. 우리가 맨발로 신발을 딱 벗는 순간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활성산소가, 이 독소가 땅과 접하는 순간 다 빠지고 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고혈압이 치유되는 거예요. 고혈당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순례님 지금 치유된 이유가 바로 그것. 이거를 항산화 효과라고 그래요. 항산화 효과. 지금 이 접지 효과의 6가지를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이 한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항산화 효과 하니까 활성산소가 중화돼서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는 거죠. 자, 거기에는 전자라는 게 있어요. 땅속에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올라와 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줘요. 그러면은 적혈구 안에 세포 안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라는 것을 2.7배로 올려줘요. 2시간 동안에. 자, 신발 신고 있을 때는 혈액이 막 끈적끈적해요. 마치 피덩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혈전이죠, 혈전.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포도알처럼 쫙 벌어져요. 세포들이 쫙 벌어져요. 묽어져요. 점성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몸이 활기차지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심장마비가 왜 생겨요? 심장마비, 이 피 속에, 혈관 속에 피덩이가, 혈전이 돌다가 심장을 막으면 심장마비, 급성심정지, 심근경색, 이런 위험한, 그야말로 무서운 질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돌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들은 침묵의 살인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자다가 돌아가세요. 서울의 청계산 정상 등산하러 등산화 신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정상에서 수시로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신발 신고 등산 왔는데 산 위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운동했는데 왜 쓰러지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등산하면은 혈액이 막 끈적끈적해져. 혈전이 생겨.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혈액이 맑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맨발로 걸어오신 분들은 지금 혈액이 막 너무너무 맑아요. 자, 그런데 신발 신고 오신 분들은 막 끈적끈적해요. 자, 그런데도 안 벗으시는 분들은 강심장들이시네. 자, 이게 혈액 희석 효과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 의사 선생님들이 아스피린 좀 드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뭐 와파린, 쿠오마딘 막 이런 혈액 희석제들 투여해요. 왜?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맥힌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약 드시면은 아스피린 많이 드시면은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계해 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혈액 희석 효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TP라고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핵심 물질인 아데노신 삼인산이 있어요. 그게 생겨야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가솔린이 타야 갈 수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ATP 생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역시 전자가 있어야 ATP가 생성이 돼. 우리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하려면은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평소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러나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맨발로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자유전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ATP를 막 생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막 지금 돌아가요. 맹렬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신발 신으신 분은 두세 시간 아무리 높은 산을 등산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런데 등산화 신고 두세 시간 갔다 오시면 집에 가서 쉬어야 돼. 나 피곤하다. 이 차이입니다. 여성분들 등산 두세 시간 등산화 신고 갔다 오시면 쉬지만 맨발로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집에 와가지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안 피곤해. 지치질 않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에, 피부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막 돌아가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부 자체가 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항노화 현상, 젊음의 묘약이에요. 자, 항산화 효과로 암에 안 걸려요. 고혈압, 고혈당에 안 걸려요. 혈액 이성 효과로 심혈관 질환, 뇌질환에 안 걸려요. 자, ATP로 늙지도 않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돈 내요? 돈 내시겠어요? 아무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도 안 사도 돼요. 신발도 안 신발도 안 닦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발을 안 신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벗고 땅과 접해야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요. 천연의 신경 안정제예요. 자, 여러분들 잠이 안 와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신경 안정제 처방받아요. 그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갈수록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포폴 투약 해야 되잖아요. 유명 인사들이 막 프로포폴 때문에 최근에도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우울증, 공황장애. 다 신발 신고 살기 때문에. 신발 신고 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시면 그런 그 불안과 초조와 과민으로부터 다 해소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미국의 의학자들이 임상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현대 의학이 그거를 주목을 안 하느냐? 그거를 좀 주목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맨발로 걸으시면 공황장애, 불안, 우울, 초조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다섯 번째, 염증과 통증이 완화돼요. 여러분들 야생 동물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땅에 가서 딱 엎드려 있어요. 다 날 때까지. 왜? 땅이 치유하기 때문에. 땅 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염증의 원인이 뭐냐? 이건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아까 제가 세포 이야기했잖아요. 그 원자핵의 궤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돌아요.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도는데 그 전자 하나가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그게 활성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다시 말씀드려서 짝을 이룬 전자예요. 자, 짝을 이룬 전자가 불안해지니까 다른 세포에서부터 전자를 막 뺏어와요. 그럼 그 뺏긴 세포는 또 다른 데서 또 뺏어 올라오죠. 전자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차단이 돼 있으니까. 자, 그 활성산소가 성한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염증이 혈관을 돌다가 각자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원인으로 다시 또 올라오면은 짝을 잃은 전자 거기다가 짝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 전자의 짝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야채 과일 먹을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땅을 밟으시면 땅 속에서 전자가 계속 올라와 가지고 활성산소의 짝을 착착착착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성환세포를 공격해서 염증 만들어둔 거를 중단하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과학적이에요. 미국의 저기 폴란드의 의사들이 임상 논문으로도 발표해놨어요. 자, 염증과 통증이 치유된다. 이게 5번째고요. 자, 마지막이 면역작용에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코로나19 이야기 했잖아요. 자, 코로나가 우리 옛날에는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 세상에는 50만 종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다 공존해요. 모든 생명체가 다 공존해. 그런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안 걸렸어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걸리냐? 왜 걸리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맨발로 걷기 전에는 사흘그리 감기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기 드는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 북엇국 끓이느라고 북엇국 냄새가 그냥 집에 쩔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는 감기 든 사람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왜? 감기 든 직원이 오면은 저거 제가 걸려버리니까. 자, 맨발로 걷고 나니까 일체 감기에 걸리질 않아요.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자, 결국은 코로나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상이 코로나에 꼼짝 못 하잖아요. 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전 세상 사람들이. 전 세상 사람들에게 맨발로 걷게 하면은 코로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병균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병균들이. 그거를 스스로 막아낼 수 있도록 면역계라는 걸, 면역체계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병균이 침투하면 그 가서 싸워가지고 물리쳐요. 자,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려면은 이거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충전은, 이 인간은 어떠한 기계장치보다 더 정밀해요.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서 박동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정밀한 전기장치예요. 그런데 땅속에서 계속 충전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질병들이 다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전자의 결핍 현상 때문에. 일렉트론 디피션시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병균 들어오면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면역계의 부작동이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막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면역계가 전자가 와야 내가 움직이는데 적군을 싸울 수 있는데 전자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손 놔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억상실에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PR 구분 못해. 나와 적군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포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포 바이러스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질병이 생겨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술래님 류마티스 관절염, 그거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면역 세포가 무릎 관절을 막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토피 피부염,
어린아이들 막 긁는 거, 그 다음에 저 섬유 근육통, 막 이 근육을 막 찔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굳어요. 이게 막 장작개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은 전자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드디어 정신 잃었던 면역계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왔는데, 지난 저 몇 달 전에 우리 대모산에 초등학교 4학년 저 준우군이 왔었어요. 얼굴에 막 그 저 발진이 막 생겨가지고 이 저 다리에 막 빨갛게 발진이, 아토피 피부염, 그것도 섬유 근염이라고 또 저 진단을 받았나 봐요. 병원에 가니까 섬유 근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제제 막 처방을 해주니까 그거 먹고 나니까 한 달 있다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막 이런데 막 굴키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가족 전체가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마침 그 준우군의 집에 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 마당에 그냥 준우는 마당에서 맨날 땅을 밟고 놀아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반 만에 얼굴이 막 준수하게 바뀌었어요. 맑아졌어요. 그리고 이 저 다리에 이거를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전에 다른 그걸로 봤는데, 자, 이게 지금 저 준우군의 이 저 뭐야 빨간 저 그거였죠. 그다음 나은 다음에 나온다. 자, 나은 다음에는 이렇게 준수해졌어요. 맑아졌어요. 자, 이게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어? 다리. 그 다음에 이 다리 보세요. 이 새빨간 이 발, 그 다음에 나은 거 한번. 자, 이제 다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아서 붉은기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누가 약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밟으니까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산화 작용, 혈액 이석 작용, ATP 생성 작용, 코르티솔 분비 안정화 작용, 염증과 통증의 완화 작용, 면역계의 정상 작동, 6가지입니다. 이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밟으면은 이 모든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밟으시면은. 우리 조물주는 돈 한 푼 안 받아요. 그냥 치유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가는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병원 가면 우리 돈 대줄게. 그 돈도 결국 우리 국민들 돈이에요. 근데 무조건 병원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병원에 가서 사는 것이 일이 돼버렸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허스피탈라이제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긴 거예요. 아니, 매일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병원에 가는 대신 이 여러분들처럼 산에 오셔가지고 그냥 맨발로 밟고 계시면 치유됩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정말 희귀병, 뇌종양에, 뇌수종에 막 여기다가 저 머리에다가 뭘 박아서 밑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신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은희님. 요원희 씨. 잠깐 오시죠.
옛날엔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는데 지금 이 아래서부터 맨발로 지금 한 3, 40분을 걸어서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만 저 앞으로 타고 오셔가지고. 경기도 여주에 사는 노은희입니다. 일부러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박수. 그 속초에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서 우리 최순례 씨를 만났어요. 아, 이 술래님하고 인연이 네.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순례 씨가 저를 단톡방으로 초대를 했었고, 제가 한 1년을 그냥 봤습니다. 맨발 안 하고 1년을 단톡방에서 그냥 보다가 어떤 분이 암이 3개였는데 그분이 이제 암이 처음에는 1개였는데 계속 전이가 돼서 3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암 3개가 낫는 걸 보고 저도 시작을 했어요. 암도 낫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를 받고 맨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혹이 줄기는 줄어요. 주는데 맨발을 하니까 내가 그 심하지는 않지만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불면증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션트가 이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 션트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션트가 이렇게 자석 같은 기계인데 뇌압 조절기. 예? 뇌압 조절 벨. 아, 뇌압 예. 조절기. 제가 혹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막았어요. 예, 이렇게 수액 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렇게 튜브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또 복강으로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심 잡기가 참 힘들어요. 중심 잡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옆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옆을 보는 게 안 돼요. 걸어가면서 가다가 멈추고 옆을 봐야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일 때 전에 이렇게 불편한 거를 따지면은 정말 너무 불편한 게 많지만 참 이걸 받아들이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불편하게 살아가는 걸. 근데 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그 제가 참 이렇게 최순례 씨가 참 고마운 게, 최순례 씨가 참 그때 속초에서도 너무너무 또 인상이 좋았던 게 긍정적인 것도 좋았지만 초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고 연락되고 이렇게 같이 연락하면서 순례 씨가 얘기하는 거라면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맨발을 보다가 하게 돼서 나한테는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혹은 줄어들지만 내가 계속 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아무 치료가 늦거나 또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입이 돌아가거나 물체가 2개 이상 보입니다. 일체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순례 씨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올라왔던 그 암 3개 고치신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시작하게 됐어요. 암도 고치는데 나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왼쪽 발목을 다쳤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이게 맨발 하면서 얘가 좋아졌어요. 왼쪽 발목도. 그러니까 나는 청신경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 불면증이라든가 왼쪽 발목 친 거라든가 이런 게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신경도 좀 빨리 이렇게 양성자 치료 받은 거에 받았지만 컨디션이 좋으니까 더 빨리 완쾌가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예, 오른쪽에 혹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혹이 생겨 그게 누르니까 이렇게 뇌수액 막았어요. 수액을 예. 막고 그 다음에 청신경도 지금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청신경에- 귀가 청신경에 혹이 생겼습니다.
아, 청신경에 혹이 생겼다. 청신경 초점이다 이게. 그 예? 병명이 청신경 초점이라는 것이 아, 청신경 청신경에 초종. 혹이 생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 청신경 혹이 생겨서 커지니까 내 척수의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아, 치가 그래서. 아, 그게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뇌 수정이 온 거예요. 뇌 급성 뇌 수정. 뇌 수정이면 뇌가 부어요. 그러면은 좀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이 현재 가까이 한 오세요. 지금 병원에- 바깥 분이신데. 예, 저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청신경 초정이 이제 급성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뇌 척수의 통로를 막아가지고 뇌에서 척수가 못 빠져나가니까 안에서 이 과압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뇌가 부어요. 그러면은 이게 온 전신이 마비가 특히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그 처음에 못 걸어서 이렇게 종종 걸으면 걸었다. 결국은 이제 현대아산병원에 거의 뭐 응급으로 들어가서 네. 국내 최고 명예 중에 명예한테 갔는데 안 되겠다. 먼저 긴급 도로를 뚫자. 가지고 그 작업을 한 그게 뭐냐면 반대편에다가 뇌를 이렇게 개도수를 한 거예요. 뇌를 뚫고 거기다가 션트라는 게 아까 뭐냐면은 션트. 밸브입니다. 밸브. 밸브. 지금 뇌실에 정뇌 중간에 실리콘 관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브를 통해서 그걸 이 피부 안쪽을 통해 가지고 횡령으로 끌어낸 거죠. 그 우회 도로를 막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션트라는 밸브가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인데 수치가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수치를 정해서 해놓으면은 그 수치대로 이제 물을 이제 뇌척수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거는 평생 가는 거죠. 저게.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아까 물체가 2개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저거를 안에 이제 아직까지 36mm의 청신경 초정이 있는데 개도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양성자 치료가 결국은 방사성 치료입니다. 예, 뭐 우리 감마 나이프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워낙 이제 힘든 수술이다 보니까는 절대 뇌 수술하지 않겠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가장 좋은 걸 양성자를 했는데 양성자가 한 달 가까이 한 30회 받았어요. 매일 가서. 이게 사람이 한 바퀴는 녹초가 돼요. 그냥.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저는 이제 손잡고 다녔습니다. 손잡고 다니다가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잘 못 걸어 다니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못 돌려요. 돌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재 어디야 그게 저 속초 속초 갔을 때도 이제 같이 계셨는데 그때도 속초 이후에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지만 양성자 받고서 극도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회장님 하시는 이 맨발하고 나서부터 집에 이제 마당이 아파트 못 있습니다. 이제 마당에 옮겨가지고 마당에서 계속 밟고 하니까 지금 뭐 이제 한 1년 넘었나? 한 지금 1년 6개월. 1년 6개월 됐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저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뭐 얼굴들도 굉장히 좋으세요. 자,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맨발 걷기는 기적의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땅이 치유하는 겁니다. 땅이 치유하는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정행님 잠깐 오세요. 예. 여기 오늘 부모님이 양평에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청 오솔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거기 황토길도 만드셨고 그런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오늘 안사람도 같이 오셨어요? 아내는 아직 안사람 같이 안 오셨고 이 아내가 45세신데 새 생명을 잉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45세 그 부인을 잉태를 시켰다. 그리고 이게 맨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맨발로 통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맨발은 제가 치주염 때문에 알게 됐고 이제 회장님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아내랑도 자주 걷고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또 새 생명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내년 3월에 셋째가 나올 예정입니다. 셋째, 그것도 셋째입니다. 셋째.
이거 완전히 애국자예요, 애국자. 예, 축하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 맨발로 걷고 이렇게 하시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 생리 활동이 심지어는 폐경이 되신 분들도 생리 활동이 재개가 돼요. 재개가 되고요. 결국 이게 생명 활동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하기에는 나이 연세가 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물주의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결국 맨발로 걸으시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옛날 우리 인간이 처음 그 조물주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셨을 때 전부 다 맨발로 걷고 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낮에 나가가지고 그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우리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녔으면은 밤에 피곤해서 녹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뛰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ATP가 막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팔팔하게 살아나요. 더 건강해져요. 조물주는 밤에는 건강한 생식 활동을 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시켜라. 이게 조물주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 우리 조물주의 섭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정행 실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축하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여기 한 말씀 하시죠, 뭐 그러면. 여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충남 부여 귀안면 합정이 예, 조금만 뒤로. 충청남도 백제문화재 관광단지로 돼 있어요, 동네가. 아. 그래도 74년도에 저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누님 출가하고 여동생하고 어머니 나 세 식구가 사는데 나 혼자 먼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주일날 일이야 먹고 사는데 무슨 교회 가느냐. 이래가지고 한 손에 농약을 들고 자살하려고 백막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맨발로 막 쫓아와가지고 너 교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원으로 오니까 온 가족이 다 하나로 믿음의 가정으로 돼가지고 26에 올라와가지고 28에 결혼해가지고 이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딸 둘 탄생시키고 그 제 손으로 가정에서 그냥 자연 분만으로 폐를 자르고 다 산남매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그 마을 사이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통일사를 갖다가 새마을운동 김용기 장로님 거기서 69년도에 새벽 구호를 띄고 시골의 그 사이지 회장으로서 마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와가지고 마을에 계속 좋은 점은 자꾸 심어준 거예요. 그래 이계면 통합 연합회장을 하다가 벌레 잡아다 놓고 야채를 그냥 확인을 했어요. 독하게 타고 약하게 타고 그런 게 벌레가 먹는 습성이 틀려요. 독한 약은 직사해, 약한 약은 한 중독성은 한 3일 있다 주고. 그래서 이 농약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심각한 타격을 주는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지금 농토가 95%가 완전 죽었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호미로 어른들 풀매 가지고 가꾸던 걸 제초제로 뿌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골 그 제초제 뿌린 데는 맨발로 절대 걸으면 안 됩니다. 70년이 가도 완전 분해가 안 되는 농약이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약을 쓰고 병원에 가도 안 나. 그런 게 맨발로 걸으니까 나도 체감이 오네. 그래. 회복했어요. 네네네. 아유, 우리 가정 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셋째까지 또 이렇게 낳게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이강용. 강용님, 이강용. 이강용님 네. 잠깐 모시고 마지막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죠. 저기 그냥 다 살이 음. 그냥 갖다 자, 예. 저 이런 거 사례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경험했던 걸 좀 최근에 또 작년에 6월 달에 여기 이제 집사람 친구분이 소개를 해서 보령 그 맨발 걷기 운동 체험을 2박 3일 네. 금년 그래 했는데 그 전에부터 우리 최순례 씨가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몸에 와 닿질 않았어요. 닿지를 않았는데 설마 그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체험을 해보고 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서 이제 조금씩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우리 살던데 또 어디든지 가서 맨발로 걷고 이렇게 또 퇴근하고 나서도 좀 주간에 못했으면 산에 주변 야산에 가서 이렇게 흙이 있으면 흙길 받고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제가 그 치유 사례라고 발표하기는 좀 그런데 왼쪽 무릎이 연골 주사하고 DNA 재생 수술 주사를 해가지고 주사를 맞았었어요. 무릎이 좀 상당히 통증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거 맞을 때 그 일시적인 현상만 있었지 이게 또 나중에 또 다시 통증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조금 쉬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다 맞아볼까 어떻게 하다가 맨발 걷기 시작했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맨발 걷기를 그대로 쭉 했는데 지금 일단 여기 허리 통증부터 이 무릎 통증이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지금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막 뛰고 싶을 정도로 막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개 따라서 뱃살이 동시에 뱃살이 좀 빠진 약 2개월 정도 됐는데 한 3kg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뱃살이 좀 빠졌고 동시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참 그래서 우리 순례 씨 보고도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1,000만 금을 줘도 이보다 더 건강을 나를 줬는데 돈을 좀 아무리 준 것보다는 건강을 나를 줬으니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순례 씨한테 고마움을 항상 느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해주세요. 잠깐 한 5분만. 5분만. 어디가 여기 어디가 안 돼?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오시죠. 뭐 잠깐. 잠깐만. 예. 자, 지금 우리 방금 증언한 이강용님의 부인께서도 똑같이 무릎이 아주 안 좋으셨고, 그 다음에 이 뱃살 이게 한 3-4kg 지금 쫙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냥 맨발 걷기로 그렇게 치유됩니다. 좋아졌다. 예.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전관영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 반 되면 이제 3년이 되는데 그때 우리 최순례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걷기 시작했는데 첫해는 그냥 대강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아내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아내분이 여기 어디가, 왔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좀 힘든데 예? 하여튼 강직성 척추염 그다음에 또 후방인대 골화증 이제 경추 그다음에 류마티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네 전부. 예. 그래서 이제 2년 돼가지고 지금 상태는 아마 좀 멈춘 정도고요. 좀 더 이제 계속 그래서 해야 될 형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5월달에 제가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를 했고요. 올해 5월달에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사 선생님은 이제
보약 먹는 셈 치고 하나씩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7월 달에 그걸 끊어서 1년 한 2개월 만에 완전히 끊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쓰신, 회장님이 쓰신 책도 잘 읽어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우리 최슬리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멋있네. 자, 결국은 지금 또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는데, 자, 공황장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저 연예인들 중에는 뭐 공황장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약 드시던 거 다 지금 끊으시고 지금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발 걷기가 일반 우리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질병도 그것도 다 치유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인께서도 지금 그 말씀 들어본 그 증상들이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다 치유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제 근 1시간이 가까이 돼 가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 한 번 더 보시죠. 이 남한강이 보이는 이 양평군 강상면에 와가지고 지금 오늘 뭐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은 이 땅의 기운이 서울의 땅들보다는 더 센 것 같아요. 더 힘차게 올라오는 것 같고 우리 이 자유전자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시골에 갈수록 사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상쾌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이 자유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전부 다 활기찬 그런 지금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져 가지고 곧 이제 겨울이 닥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겨울이 돼도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걷습니다. 또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어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3끼 맨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우리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에 추워지더라도 특히 여성분들은 그 신고 계시던 수면 양말이나 이런 거를 바닥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신으시면은 발 위쪽은 따뜻하고 발 밑은 땅과 접하면서 땅 속에서 이 맨발 걷기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 겨울도 다 맨발로 걸으셔서 건강해지는 그런 삶으로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은 한두 분 받아볼까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세요. 그 효과를 보려면 예. 매일 걸어야 되는 거죠? 맨발.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걸으셔야 되고 하루에 우리가 3끼 밥을 먹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가능하면은 하루 3번 정도를 맨발 하시는 것이 최적이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럼 3번이면은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돼요. 맨발로 걷는 건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단 10분이라도 맨발을 땅을 접하면은 몸 안에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혈액도 맑아져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접실에다 흑정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건 안 돼. 아니 없을 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땅 속에서 아까 자유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응접실에 흙을 깔아 놓으시면은 응접실은 땅과 이미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을 밟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창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